안녕하세요. 최준영 손해정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벌써 12월 1일입니다. 예, 이제 올 한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남지 않았네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 12월 1일,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송년이 기다리고 있네요. 좀 오늘 주제가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할지 말지 좀 고민이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또 전화 온 게 또 있어서 상담차. 그, 그 뉴스 이슈가 됐는데 11월 25일 날,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출근을 하시던 여성분께서 그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하는 2톤 사무차에 치여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회사 출근 중에 이제 사고가 났었고, 회사 출근 중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산재 처리가 될 겁니다. 예, 예전에는 이게 조금, 예전에도 되긴 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 하지만 이제 그 뭡니까? 형사합의나 이런 건 좀 변론으로 하고, 형사합의는 또 별도 사항이죠. 그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위자료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산재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이제 보상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배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위자료는 산재에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인 그 가해자 운전사의 보험회사로 어, 위자료와 대인배상 원투 이 부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고 한정 승인하는 부분은 뭐 나중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런 이제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사망도 있고요. 이렇게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안타깝게 매해마다 연말에는 이렇게 많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통사고 사망인 경우에 우리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 처리가 되고 또 어떻게 보험금이 산정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장례비 같은 경우에 500 정도 되고요. 위자료는 나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좀 젊죠. 예, 나이가 이 앞서 20대 그 사고 나신 분은 아마 보험회사에서 8천만 원 위자료, 예,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일시수익액은 별도입니다. 예, 별도고요. 예전에 이제 유사한 이제 제가 사례를 한번 산정해서 받아들인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위자료가 좀 차이가 있죠. 8천이 아니라 1억입니다. 1억으로 해서 9,400.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저는 그 속가 기준으로 장례비는 똑같습니다. 500이고 또 일시수익액은 이제 직장인이셨기 때문에 소득 관련해서 여기도 보시면은 생활비를 공제하죠. 월 평균 소득에 그때 이제 370 정도 되셨고 어 마이너스 그 370의 3분의 1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곱하고 나머지 그 자녀의 그 65세까지의 호프만 여기 보면 취업 가능 연한까지의 호프만 개수를 곱해라. 이 호프만 개수는 이렇게 이제 88년생이셨는데 이때 당시에는 65세가 아니고 60세였어요. 예, 이게 이제 판례가 변경되면서 65세 5년이 연장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현재는 65세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망일을 뺐더니 남은 자녀의 수가 31년 7개월이라서 개월수로 하니 227.086. 근데 여기 보시면 240을 한도로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227이기 때문에 240이 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270이다. 뭐 35년 정도 자녀 남았다. 최근에는 65세기 때문에 아마 240이 넘어갈 겁니다. 뭐 245점 뭐 그러더라도 240을 한도로 한다. 예. 호프만 총합 개수는 240을 넘더라도 240을 한도로 한다는 게 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관도 거기에 따라서 월 자신의 평균 그 월급
월 1년치 평균 급여 있잖아요. 평균 임금이 아니에요. 월 어, 평균 임금 산정이 아니라 산재는 평균 임금이에요. 3개월치를 3으로 나눕니다. 마지막 사고 난 날, 그 전날, 전전날 3개월치를 3으로 나눠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데 그게 아니고 1년치의 급여를 가지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소득이 나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띄면 이제 거기에 나와요. 예.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1억을 기준으로 산정했고요. 소가 기준, 소송 가액 기준으로 약관은 2천만 원이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소송 가액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4천만 원, 4,500이어서 조금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워낙 그 낮은 금액을 제시를 하다 보니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뭐 많게는 한 2배까지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왜냐면 위자료에서 그때는 저희도 1억으로 산정을 했고 보통 이제 보험회사 8천으로 줬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4,500, 4천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소송 기준을 반영하면서 어차피 보험회사는 좀 나쁜 거긴 한데 그냥 일반 개인이 청구를 하면 4천, 4,500으로 주고 저희 같은 이제 손해사정 전문가들은 이제 4천, 4,500으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거의 8천 이제 계산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개정됐을 때 반영해서 8천으로 오른지는 그렇게 얼마 되진 않습니다. 이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이제 현실을 반영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65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5천이고 8천이야. 예, 되게 웃기죠. 64세면은 5천만 원인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65세면 65세 이상부터 그럼 65세가 안 되는 64세는 8천만 원이야. 나이 한 살 때문에 3천만 원 차이를 둔다? 이 소송에는 그럴까요? 소송에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64세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 수가로 받아버리면은 너무 64세. 나이가 젊으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65세인 분들은 되게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벌써 3천만 원 손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그 약간의 위자료를 적용 받으시는 것보다 그냥 저희한테 맡기셔서 그냥 1억으로 산정하시는 게 낫지 않나. 예. 그렇고 저는 이제 직장인이시잖아요. 이렇게 앞서 그 20대 사고 나신 분도 이제 직장이셨어요. 잠깐 이게 전화가 와갖고 예.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막 그 상담 오는 거를 뭐 강의한다고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 다 마무리하고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끊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또 뭐 저기 이런 강의의 묘미 아닐까요? 자, 보시면 퇴직금을 제가 산정했죠.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퇴직금을 일부 받으셨어요. 예. 근데 요게 일시퇴직금을 현재 받은 거와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지금은 65세죠. 65세가의 정년 퇴직금을 산정해서 현재 받았던 퇴직금을 공제하면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퇴직금도 반영한다는 거. 그래서 퇴직금 역시나 이제 뭐 과실이나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쵸. 손해배상금에 퇴직금, 수령 퇴직금이 있고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이때 당시는 60세였어요. 지금 65세 현가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전문직이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다 퇴직금을 저희가 산정해 줘요. 예. 근데 약간 이제 보험회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약간 퇴직금 산정하는 게 조금은 다릅니다. 예.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도 좀 자신한테 이제 좀 유리하게끔 이제 산정하겠죠. 요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퇴직금 산정하려면 기본적인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는 1부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을 다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반영을 해서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됐던 거는 보험회사에서 호위동승 감액을 너무 많이 잡았더라고요. 30%로. 호위동승 감액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
같이 타서 옆에 탑승객이 이게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신 건데 운전자 말고 옆에 탔잖아요. 그러면 그 호위동승 과정에서의 내용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은 어디까지 데려다 줘라고 해서 운전자한테 권유해서 타고 운행의 이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난들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아,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호위동승 과정에서의 어떤 걸 적용을 합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많이 적용하죠. 많이 적용해요. 예, 그래서 여기 동승자 사망인 경우에 호위동승 이 부분에서 이제 30%를 보험회사 주정해서 4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도 이제 10%로 줄였죠. 예, 그 무과실로 할 수는 호위동승 무과실로 할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최대한 그 사고 경위나 이런 것도 법률 자문 저희도 시행했고 보험회사도 요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요걸 토대로 해서 그쪽도 이제 법률 자문 변호사를 실제 소송하는 변호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소송해도 감액 비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겠다 해서 10%로 받아들여져서 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6억 7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억 7천 정도를 더 받은 거죠. 한 2억 5천 정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셨고,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약간 지급 기준은 이렇습니다. 요즘에 많이 반영이 됐지만, 뭐 5천만 원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1억. 그러니까 이게 실제 퇴직금 반영해서 소송했을 때 금액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산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 특이률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면 얼마나 해피해요. 근데 소송이라는 게 이게 뒤죽박죽 안 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또 소송비를 감안할 수도 있고 변호사 비용 이런 거 다 뺀답니다. 그래서 나왔던 최종 금액에서 퇴긴율이라 그래갖고 신속하게 빨리 끝내는 대신에 10% 정도는 너희가 양보를 해라. 예. 근데 저희가 워낙 그 호위동승 30%까지 된 금액에서 4억 정도의 금액에서 특인율을 적용을 해더라도 2억 이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유족분들이 이거를 혼자 다 갖는 게 아니에요. 6억이면은 이제 두 명에서 또 이게 나누잖아요. 또 예. 그래서 뭐 사망했는데 자기 그 자녀죠. 예, 나이가 어리시니까 자녀의 그 목숨값을 갖고 난 소송하고 그렇지 않다. 예, 모든 분들이 다 많이 받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다시 뭡니까? 뭐 형사비도 이제 제가 도와드렸는데 가해자도 용서하시고 되게 이런 걸로 너무 시간을 끌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유족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소송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금액은 다 저희가 뽑아서 다 보험회사한테 반영해서 받은 거죠. 근데 후회는 없어야겠다. 예, 유족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큰 분쟁이 없이 잘 보험회사하고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최종적 금액이 나왔는데 그게 불만이면 다시 소송을 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예. 근데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소송한다, 이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과실이 고정되고 큰 분쟁이 없으면 보험사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데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실제 제가 이렇게 그냥 끝나지 않고 법률 자문도 하고 퇴직금도 산정하고 특인율도 적용. 이 특인율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개인이 하긴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다 산정하는 이제 산정 보고서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본사에 반영이 되거든요. 예, 요거를 다 작성하셔야 돼요.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퇴직금을 이거 어떻게 다 산정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이는 올리기가 어렵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손해사정사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12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모든 분들에게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최준용 손해사정사였습니다.